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 우리 곁에 리츠는 시가총액 1위 리츠죠. SK리츠의 대표 자산 SK서린빌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SK서린빌딩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SK그룹의 본사이고요. 본사 사옥이고 상당히 이제 유명한 건축물이고 또 되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탐을 냈던 그런 오피스 빌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이렇게 준공이 됐고요. 이제 2000년대를 앞둔 그 시점에 준공이 됐고, 이 빌딩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명한데, 일단 건축적으로 보면 이 김종성 건축가라고 한국에 되게 유명한 건축가 분이 설계한 그런 빌딩이고, 이 김종성 건축가는 또 이렇게 미스 반데로우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의 이제 제자입니다. 이 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승의 어떤 그런 작품을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SK서린 빌딩을 이제 길 가다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이제 색깔이 약간 검은색,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띌 수도 있지만,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상당히 세련되어 있고, 또 이게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빌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예쁜 건축물입니다. 여러 가지 오피스 빌딩이 있지만,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이 오피스라는 용도에 맞게 이 기능에 충실한 건축물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로구에서 가장 높은 160m의 높이를 자랑하는 오피스 빌딩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상당히 세련된 어떤 그런 자태를 자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클래식한 정장의 멋을 느끼게 해주는 건축물이다. 이제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검은 정장을 입은 신사라는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빌딩을 보면 이제 아까 잠깐 제가 이제 김종성 건축가가 설계를 할 때 그의 스승인 미스 반데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뉴욕 맨하탄에 가면 이제 파크 애비뉴 쪽에 되게 오래된 빌딩 중에 하나가 시그램 빌딩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이런 대형 오피스 빌딩의 정석으로 불리는 어떤 그런 빌딩인데, 이 시그램 빌딩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제 외관도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그램 빌딩은 이 SK서린 빌딩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다른 오피스에도 많이 영향을 줬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3일 빌딩입니다. 3일 빌딩도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청계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3일 빌딩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 마천루의 효시라고 불리는데, 이 빌딩은 고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고 1970년대에 준공됐는데, 당시에 이 한국에는 이런 현대 오피스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대 오피스 빌딩의 전형으로 불리는 시그램 빌딩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시그램 빌딩 그리고 SK서린 빌딩, 3일 빌딩이 되게 건축적으로 보면 되게 특이하기보다는 재미없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 이제 과거에 이제 김종성 건축가님이랑 이 건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종성 선생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여성의 복장에 비유를 하자면 화려한 옷은 1, 2년만 지나도 유행이 지나 퇴색되기 마련이지만 정장과 같은 옷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SK서린 빌딩 같은 경우에도 건축의 기본을 간직한 그런 건물이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SK서린 빌딩 같은 경우 또 유명한 게 이런 이제 풍수와 관련해서도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수 지리에 상당히 이제 많은 어떤 신경을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SK그룹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제 이 서린 빌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의 기운이 강한 터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최종현 이제 회장이 이 같은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 사옥 SK서린 빌딩 내 기둥 하부에 보면 물결 모양의 마감재를 적용해서 수중의 왕인 거북이의 발 모양을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청계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주 출입구 계단에는 거북이 머리 모양을 만들기도 해서 이런 풍수에 대한 우려를 뭔가 불식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한 흔적도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코너를 이제 우리 곁에 리츠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또 SK서린 빌딩은 되게 유명하고 큰 건축물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 종로를 지나가다가도 많이 이제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종로를 가시는 분들은 물론 SK리츠 투자자라면 당연히 어떤 빌딩인지 알겠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SK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SK서린 빌딩을 한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적으로 상당히 세련된 아름다운 그런 이제 건축물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밖에서도 이런 풍수지리를 신경 쓴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빌딩입니다. 아까 이제 SK그룹이 이제 본사 사옥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SK그룹은 이 자산을 이제 유동하는 되게 오래 전부터 했었고요. 2005년에 이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SK서린 빌딩을 외국계 투자자인 메릴린치 컨소시엄에 이제 매각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2011년 초에 국민연금과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서 다시 되살았습니다. 그리고 SK리츠를 설립한 이후에는 SK리츠에 담아서 또 지금까지 SK리츠의 대표적인 자산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지만, 이 SK서린 빌딩 이제 이 있는 종강역 교차로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종로타워라고 있는데요. 이 빌딩은 뭐 사실 이제 SK그룹이 개발한 건 아니고 삼성에서 이제 개발한 빌딩이고, 또 SK서린 빌딩과 똑같은 1999년도에 준공된 빌딩인데, SK리츠가 이제 상장한 이후에 이 빌딩 인수를 해서 지금 SK리츠에 담겨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린 빌딩과 마찬가지로 SK그룹 계열사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빌딩입니다. 네, 또 종강역을 지나가실 때면 SK서린 빌딩이랑 이 종로타워를 한 번씩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곁에 리츠, SK리츠, SK서린 빌딩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